지금 주문하면 내년 2025년에 못 받고 2026년 1월에 받는 거예요. 이거를 사다가 그걸 받아서 그냥 판대요. 그럼 1000만 원을 번대. 그렇게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얼마나 안 좋은 건가? 요즘 들어서 뭐 이래저래 어렵다는 분들도 많고, 경기가 침체된다, 이게 뭐 몸으로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시죠. 모두가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 판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더욱더 인기를 끄는 차들도 있죠. 자, 상반기 국산차 판매량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국산차 얼마나 팔렸나 살펴보면요. 국내 해외 합쳐서 총 398만 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했을 때 0.4% 정도 줄었어요. 0.4%면 사실상 뭐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외 판매는 2.2% 늘었는데 국내에는 66만 대로 전년보다 9만 대 줄어들면서 12%가 줄었어요. 12%가 줄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에는 더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가?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요, 상반기 수출액을 보면 전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근데 수입액은 6.5%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흑자가 231억 달러로 커졌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치면 상반기 흑자가 32조나 났다고 해요. 어머, 나쁘지 않습니다. 흑자가 이렇게 났으니까 경기가 좋은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에이, 경기가 나쁘니까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난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수출이 줄고 수입은 더 줄어서 그렇게 해서 흑자가 나는 거, 이건 사실 흑자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수출이 전년보다 9%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불황을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무역 적자가 나온 이유는 분명하죠. 이거 중국이 그렇게 갑자기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벽을 치면서 한국산 우리 안 쓸래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야,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대단하다 대한민국,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가자! 근데 자동차는 좀... 자동차 왜 이러죠? 기사를 보면요, 수출은 늘었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수 결손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최악의 세수 결손은 1년 전이었는데 그게 9조 1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장 최악이었던 1년 전에 비해서 9조 1천억 원이 더 감소했으니까 지금 최악의 세수 결손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뭔가 정책이 필요한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력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도 되는데, 일단 보세요. 주가를 보면 알잖아. 현대차 주가가 지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선반영이라는 거죠. 이제 이 주가를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계속 쭉쭉쭉 올라갈 걸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주가 왜 이래? 마이너스 4.7%? 여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 판매량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현대기아에서 가장 인기 있던 차들 뭐예요? 그랜저, 소렌토, 이런 차들이잖아요. 이런 차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차들인데 이걸 어떻게 사? 그러니까 이제 큰 차 인기가 조금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기도 한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괜찮은데 그런 분위기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당연히 좀 작은 차들 위주로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돼요. EV3 나온다고 하고 캐스퍼 일렉트릭 인기를 끈다고 하니까 저렴하고 유지비도 경제적이고 이런 차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현대, 기아, 르노, KGM, 쉐보레, 이런 자동차 회사들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은 요즘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수출을 했을 때 더 많이 버니까 우리가 수출에 더 신경 쓰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아닌가. 뭔가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띄는 게 그다지 없거든요. 예전 같으면 글로벌 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러 가지 봤잖아요. 아니 갑자기 뭐 무슨 무이자 할부를 해요, 얼마 할인을 해줘요, 뭐 무슨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막 이래서 어떻게든 차를 팔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수출 잘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좀 안 팔리면 좀 어때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시장도 신경을 써주셔야죠. 더 강력한 경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얼마나 팔렸나 브랜드별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르노코리아입니다. 11,213대. 상반기 국산차 판매량 꼴찌를 차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1,000대 정도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일단 르노코리아는 올해를 반등의 해로 삼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브랜딩부터 새롭게 했습니다. 기존의 태풍의 눈 완전히 없앴고 세련된 이런 마름모 엠블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떼고 이제 르노코리아로 바뀌었어요. 차 이름도 XM3 빼고 아르카나라고 바꿨습니다. 약간 경상도적인 이름이랄까? 알카나 약간 경상도 같잖아,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랑콜레오스가 처음 나왔을 때 완전히 경사 분위기였죠. 정말 차가 멋지고 이 안에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참신합니다. 막 디스플레이가 조수석에도 있고 내비게이션을 쫙 문지르면 여기 계기판에 딱 나오고 장난 아니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사실 야 이거라면 현대기아도 정말 긴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르노 인사이드 이런 사내 홍보 채널에서 이렇게 남성 혐오 표현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박살났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지. 아니 벌어졌다 쳐. 그럼 그 뒤처리라도 어떻게든 잘했어야지. 어쨌든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계약은 그래도 5,000대를 돌파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영업사원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보면 르노코리아 응징하자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르노코리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르노코리아에 대해서 나는 뭐를 해줘야 된다. 쓰레기 회사다. 등등등 엄청난 욕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남녀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릴 생각이 전혀 없긴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르노코리아가 요번에 이걸로 좀 긴장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지를 명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빨리 이거 해결해서 애꿎은 우리 연구원들이나 영업사원들이나 진짜 너무 좋은 차 잘 만들었는데 어이없게 이런 일로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분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저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르노 욕은 못하겠다. 아니야? 스윗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 그런데 르노 코리아는 따지고 보면 90% 이상이 남자밖에 없는 초남초 회사입니다. 완전 남자밖에 없어요. 여성들 정말 조금 있습니다. 이 차를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든 연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디자인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등등등등 해서 정말 열심히 이 차를 만들었던 사람들 보면 남성 비중이 더 높아. 거의 99%야. 이 불쌍한 연구원들 지금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것도 막 정신없고 얼얼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텐데 거기다가 뺨까지 때려야 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회가 돼가는 거 아닌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제발 좀 잘 견디고 더 좋은 차로 치열하게 경쟁해주고 더 성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위는 쉐보레입니다. 13,297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5,000대 정도 판매량이 더 줄었어요. 근데 쉐보레는 괜찮습니다. 지금 수출이 대단하거든요. 수출을 합치면요 올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6만 9,422대. 26만 대? 지금 현대차 국내 판매량이 27만 대거든요. 근데 지금 쉐보레가 26만 9천 대. 현대차만큼 팔았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덕분입니까? 다 트랙스 덕분이죠. 정말 트랙스 대단합니다. 하반기에 신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이코녹스 EV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코녹스 EV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렸죠. 근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커요. 조금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작고 저렴한 전기차를 들여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하반기에는 대한민국은 특수성이 있죠. 보조금이 사라집니다.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보조금이 상반기에 있다가 하반기에 사라지는 나라가 있나? 그리고 상반기에도 1월, 2월에는 보조금 안 주는 나라 있나?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을 텐데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닌가. 만약에 이거 11월에 가져와봐. 그러면 11월달 보조금 거의 바닥났죠? 12월달은 아예 없습니다. 1월달 없지, 2월달 없어. 그러면 4개월 쉬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쉐보레가 전기차를 가져올 거라면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쉐보레는 브랜드를 지금 트랙스라고 그냥 바꿔도 될 정도. 4위는 KGM입니다. 23,978대. 작년 대비해서 15,000대 정도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38%나 감소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나쁜 건가? 그런데 수출 국가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아니라 파라과이, 뉴질랜드, 아니 호주도 아니고 뉴질랜드, 헝가리, 스페인 이 정도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내수 침체 분위기가 요즘 심한데 KGM이 이런 것들에 대응하고
이어가고자 KGM은 본격 할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티볼리 토레스 EVX 이런 거 구매하게 되면 휴가비 50만원을 준다고 해요. 렉스턴 스포츠카는 200만원 할인 혹은 사륜구동 옵션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등등등 50에서 200만원까지 할인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잘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KGM 올해 하반기에 신차를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액티온. 액티온? 잠깐만, 이 차는 망한 차인데 이걸 또 이름을 짓는다고? J120이라고 하는 토레스 파생 쿠페 모델 요건데요. 요거를 액티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액티언은 세계 최초의 쿠페형 SUV란 상징성도 있고요. BMW X6의 아버지, 옆집 아빠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당연히 뭐 이 이름 살려야죠. 자, 어쨌든 지금 르노코리아가 살짝 애매한 이런 상황, 요때 KGM이 들어가게 되면 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67,629대. 이번에 부산 모터쇼에서 제네시스가 마그마를 선보였는데요. 마그마 굉장히 멋지죠. 이런 식의 디자인. 고성능 차량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고성능 차량은 단순하게 스포츠카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럭셔리하고 고성능이고 그런 것들을 다 융합시키는 자동차가 마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확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확정인 거지 뭐. 저는 좀 이런 것들 약간 좀 간을 보듯이 이렇게 자꾸 공개하는데, 간 보는 거는 글쎄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뭔가 누군가 앞에서 딱 얘기할 때는 플랜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니어도 괜찮아. 아니어도 괜찮은데 마그마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딱 얘기해줘야지. 마그마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은 미정이고 뭐 프로그램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그마 이미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차가 도로를 달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콘셉트카가 설마 이게 도로를 달리겠어 하는 느낌이신 분들도 계신데 이거 누군가는 앉아서 보겠죠. 실제로 달려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제가 어쩌면 그걸 타볼 수도 있겠네. 시승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께 이 차를 누구보다 먼저 가서 보고 앉아보고 타보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능도 뛰어나냐고? 그렇죠. 아이오닉 5N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차잖아요. 650마력. 650마력이면 정말 차 어떻게 탑니까? 그건 정말 로켓이지. 그걸 자동차라고 불러도 돼요? 뭐 이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빠르다는 거야?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2위는 현대입니다. 26만 9,404대. 이 대현대가 작년 대비 판매량이 6만 대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니, 현대도 판매량이 감소해. 다른 쉐보레라든지 르노라든지 KGM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는 뭐 감소하는 거 이해해. 근데 현대가 감소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죠. 판매량 감소에는 근데 이유가 있긴 합니다. 상반기에 아산공장, 울산공장 이런 데 설비 공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차종, 그랜저, 소나타, 투싼 이런 차들이 생산 중단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6만 대라면은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반기에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판매량을 크게 반등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자동차는 보조금에 기대해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이걸 가지고서 볼륨 모델이라고 내놓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량은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팔릴 순 없는 차다. 아이오닉 7도 하반기 출시라고 하는데요. 좀 섭섭한 거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7이 안 나왔죠. 이거 왜 안 나왔을까? 아이오닉 7을 내놓으려고 보니까 와 요거 아직 안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뭔가 수요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나?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EV9 같은 경우는 먼저 나와서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6개월 동안 판매량이 1000대 조금 넘는 정도. 아이오닉 7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확 사람들을 끌어잡는 그런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뭐 현대가 하는 거니까 어련히 잘하겠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어딜까요? 1위 기아입니다. 27만 4,897대. 야, 기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아조차도 작년에 비해서 2만 대 정도 줄었습니다. 기아도 하반기에 판매량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우선 EV3를 통해서 판매량 반등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전기차기 때문에 판매량 반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K8 페이스리프트를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포티지도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줄줄이 출시하면서 1등을 확고히 다져가겠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한 기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60위는 쉐보레 스파크, 60위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59위는 쉐보레 볼트 EV, 58위는 쉐보레 볼트 EUV. 오, 이상하다. 이 4개 차종은 모두 단종된 차거든요. 타단종된 차들이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스파크는 단종된 지 1년 반도 넘었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단종된 차가 어떻게 갑자기 등장하나. 말리부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야, 쉐보레는 정말 신기합니다.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그런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필요하면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57위는 쉐보레 이코녹스네요. 이코녹스는 이렇게까지 인기 없을 차는 아니긴 한데 수입 자체를 별로 안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워낙이 달러가 비싸니까요. 자, 56위는 KGM 코란도 EV입니다. 15대.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란도 EV는 아직 안 나왔거든. 곧 출시할 예정인데요. 아마 시승차라든지 뭐 전시차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기존 코란도 이모션하고 이거 같은가? 아주 조금 다르고, 배터리는 지금 기존의 LG 엔솔의 NCM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 토레스에 들어간 것하고 동일한 LFP 배터리로 변경됩니다. 변경되고 나면 주행 거리도 훨씬 길어지고 가격도 착해진다고 해요. 꽤 주목할 만한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용차나 택시로도 괜찮잖아. 자, 55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54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이네요. 145대. 저희도 아이오닉 5N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요거 굉장히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값 주고 사면 쉬운데, 근데 이거를 중고차로 사려고 하거나 뭐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사게 되면 쉽지 않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빨리 구입해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위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155대. 근데 이 차는 구형 모델이에요. 이번에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G80 전동화 모델 보셨죠? 이거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롱일 베이스 모델로 나왔습니다. 차가 훨씬 길어졌어요. 그리고 뒷문을 보면 이거는 G90에 있던 건데 문을 전동으로 열고 버튼만 누르면 쭉 닫히는 이런 전동 도어도 달아놨습니다. 좋죠. 생각해보면 공무원이라든지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데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좀 얻고 나는 G90까지는 타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아주 좋은 차가 아닌가. 그러면서 돈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롱바디 모델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가격도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워낙 비싸잖아요. 차 가격이 1억이 넘는데 거기다가 뭐를 달았을 때 가장 럭셔리할 거냐? 롱일 베이스. 그리고 거기다가 자동문까지 들어있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G90급인데 이 정도라면 나 1억 넘는 돈이라도 낼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꽤 생길 것 같아요. 52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315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판매 대수는 상반기 판매 대수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를 다 합친 겁니다. 다 합쳐서 제네시스 GV60은 315대 팔렸어요. 야, 이거 실화냐? 전년 대비해서 2168대가 빠졌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인기를 누리지 못했는데 그나마 있던 신차 효과도 빠져가고 있는 거죠.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는 매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승은 했지만 그 이후로 매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걸 뭐 굳이 다시 찾아보지 않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주변에 어떤 분이 타셔가지고 우연히 실내를 봤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전기차 타면서 불만이 뭐야? 현대기아 전기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타면서 가장 큰 불만이 실내가 플라스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지금 5천만 원 냈는데 내가 플라스틱 덩어리를 사?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GV60을 보면 실내가 쫙 가죽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고급차가 이런 거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꽤 멋지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내가 훨씬 멋진 차입니다. 외관이 조금만 더 날렵하게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실내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가격이 아이오닉5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것도 아니야. 51위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316대. 아니, 한 달에 50대 꼴이에요. 이건 진짜 큰일이지 않나. 제네시스가 내년부터 내놓는 차는 전부 다 전기차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네시스 전기차들이 이렇게 하위권이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제네시스 더 좋은 차, 더 럭셔리한 전기차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52위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라는 차는 이렇게 택시 모델인데요. 생산은 작년에 종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재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49위는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48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 니로 플러스라는 차는 다 아시죠? 택시로 사용되는 요 모델입니다. 좀 많이 못생겼어요. 10월에 생산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근데 요게 아마 재고가 있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재고 다 끝났으니까 아마도 더 이상 니로 플러스가 나오진 않겠죠. 47위는 르노 코리아 SM6입니다. 489대. 46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45위는 현대 아반떼 N이에요. 44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아니, 전년 대비해서 2300대가 빠졌습니다. 2300대가 빠져. 어떻게? 만약에 기아 EV3가 나오면 니로
EV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엄청나게 떨어질 게 분명해 보이는데 올 상반기에 니로 EV 판매량이 게다가 또 부진했습니다. 니로 EV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배터리는 중국산 CATL 배터리 들어가죠. 이거 상당히 저렴할 걸로 예상되는데 일단 국산보다는 저렴하니까 중국산 샀겠지. 그럼 당연히 저렴하게 차를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계기판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CCNC가 아니고 OW라고 하는 구형입니다. 근데 지금 EV3보다 값은 비싸요. 코나도 그렇고 니로 EV도 그렇고 이거는 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거 가격을 낮춰줘야죠. 43위는 KGM 코란도고요. 42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41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네요. 1121대 전년 대비해서 393대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뭐 괜찮은 차예요. 디자인도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 저는 뭐 이 디자인 괜찮아 보여요. 근데 EV3하고 비교하면은 가격이나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40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1195대 전년 대비해서 904대 빠졌어요. G70은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판매량이 이 정도라는 건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재작년에 페이스리프트한 거 요거가 거의 마지막 페이스리프트였고 지금 G70은 조금 안타깝다. 39위는 기아 K9입니다. 1201대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는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1060대가 빠졌습니다. K9도 이제 신차 효과, 페이스리프트 효과도 어느 정도 사그라든 것 같아요. 지금 기아 다른 자동차들은 이런 느낌인데 K9만 이런 느낌이라서 아마 K8까지 나오고 나면 K9은 정말 옛날 차로 보이지 않을까. 특히 K9의 뒷부분, 요 생선 뼈다귀 같은 요거는 페이스리프트를 조금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전에 예뻤는데. 38위는 기아 EV9입니다. 1225대 전년 대비 109대 빠졌어요. 한 달에 200대를 채 못 팔았다. 이거 저조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EV9 할인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할인 얼마나 해주나? 350만원 할인해줍니다. 저희는 사실 재고 할인을 900만원 받고 판촉차 할인 400만원 받고 그래서 1300만원 할인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350만원 할인 그게 뭔데? 이거 뭐 그거밖에 안 해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할인을 이렇게 했으면 후속 문제도 뭔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EV9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답은 가격이나 밖에 없나? 자, 37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1463대 36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1599대 모하비는 생산이 7월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정말 기아의 상징과가 또 같았던 자동차가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군요. 모하비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나? 타스만 요 차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바디온 프레임 차량을 아예 없애지는 않겠다는 거죠. 기아 입장에선 바디온 프레임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아는 군수 차량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를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는 승용 차로도 계속 나와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타스만이 잘해줄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해요. 35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2128대 아이오닉 6 200만원 가격 인하를 했거든요. 현대차에서 가격 인하를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좀 부진하다. 근데 200만원 인하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원은 인하했을 때. 왜 부족하냐면 아이오닉5가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배터리 업그레이드하고 페이스리프트하고 인테리어 다 바꾸고 완전 업그레이드하고서 가격을 동결했는데 그거 업그레이드한 게 200만원어치밖에 안 돼?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이오닉 6 살 생각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좀 바꿔서 아이오닉5로 넘어가야죠.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6는 500만원 깎아줬어야 돼.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많이? 아무튼 지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2321대 인도에서는 지금 페이스리프트 베뉴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팰리세이드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는 기존 모델 계속 내놓고 있는 걸 봐서는 요거 후속 없겠구나. 후속으로 굳이 가지 않고 요걸 마지막으로 그냥 접거나 저렴한 맛에 타는 차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33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32위는 KGM 티볼리에요. 31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3892대 토레스 EVX는 비아디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인데요. 보조금은 좀 줄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KGM에서 보조금 줄어든 만큼 깎아줍니다. 아니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얼마나 저렴한데 이렇게 가능했죠?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택시로도 잘 팔리고요. 근데 이거 편의 장비라
디자인이라든지 UI 면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요. 계기판, 이 계기판 이거 연구소든 이런 곳에서 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대로 팔리잖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도 그거 인정 못 해줍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이 차를 사봤거든. 형편없는 거 알면서 샀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화가 나. 그럼 그 다음부터 KGM 차 사겠어요? 못 사지.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에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구원들 고생되겠지만 좀 부탁드려요. 자, 30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29위는 르노코리아 QM6네요. 야, QM6 29위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르노코리아는 다 계획이 있었죠. 꼴레오스가 QM6의 후속으로 나오게 되면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현실은 좀 일단 차는 잘 만들었어. 차는 정말 좋거든요. 차는 좋은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28위는 기아 EV6입니다. 5305대 EV6의 구형 모델인데요. 이렇게까지 잘 팔렸어요. 전기차인데 5300대 특히 1월 2월은 아예 안 팔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라면 괜찮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미 공개를 했는데 공개만 하고 아직까지 판매 개시를 못했습니다. 전기차는 또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인증 과정이 훨씬 길고 난 출시할래요 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너 왜 내 말 안 듣고 출시했어 이렇게 되면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끝나기 전에 차가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 내기도 하고 보복성의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요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EV6는 아직 정부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고객 인도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EV3도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EV3도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8월달로 미뤄졌습니다. 야, 이게 진짜 너무하지 않나? 27위는 르노코리아 아르카나입니다. 5994대 기존의 XM3라고 불리던 차죠. XM3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판매량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26위는 기아 레이브입니다. 6225대 올해 국산차 전기차 판매 2등입니다. 와, 레이브가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레이브는 이 정도 판매가 아니고 이 정도 생산입니다. 한 달에 150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차이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달에는 캐스퍼가 나오게 될 텐데 캐스퍼는 한 달에 3000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차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차지만 특히 캐스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중요한 차입니다. 인스터란 이름으로 유럽에 판매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가솔린 차를 팔 때 요거 하나씩 더 팔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 평균 매출가스량을 줄이는 그런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25위는 현대 아이오닉5입니다. 6983대 부분 변경 모델이 있고 기존 모델도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그런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2600대가 감소했습니다. 와,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감소할 수가 있나? 1월 2월에 보조금이 없어서 판매가 안 됐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그에 비해서 판매가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 부정적인 여론을 제대로 잠재우지 못하면 이 판매 감소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 부정적인 여론은 현대기아에서 스스로 자처하는 면도 있어요. 특히 영업사원분들 만나보면 영업사원분들이 전기차 팔 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팔려고 마지막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캔슬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더 팔게 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분들부터 설득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더 줘야죠. 영업사원이 전기차 팔면 수당을 2배로 준다든지 어쨌든 더 수고하는 만큼 뭔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4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7083대 23위는 기아 니로네요. 22위는 기아 K3입니다. 야, K3 7866대 꽤 팔렸는데요. 근데 기사 보면요 이번 달까지만 K3를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판매량은 더 늘었네요. 이렇게 판매량이 늘었는데 생산을 중단한다니 좀 아쉽기도 합니다. 경차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차가 K3인데 이제 저렴한 차 없어지고 나면 대체 무슨 차를 타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더 비싼 차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 저렴한 차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다 노력해줘야죠. 현대기아가 하고 있는 방향, 현대기아는 고급화로 가고 있어요. 확실히 현대라는 브랜드는 제네시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고급차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 다른 메이커들은 현대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현대가 소나타 만들면 우리도 소나타하고 똑같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SM6로 딱 부딪혀야 되나? 그렇게 딱 부딪히면은 사실 가뜩이나 없는 시장을 또 부딪혀서 그걸 또 쪼개 먹어야 되잖아요.
싸워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기기 굉장히 힘들지. 다른 차를 만들면 어떨까? 나는 소나타보다 더 작은 차로 갈 거예요. 작으면서 더 럭셔리해요. 이런 차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작으면서 저렴합니다. 글쎄, 저렴하면 안 돼? 지금 K3가 사라지고 나면 여기가 빈집이 되니까 여기를 좀 다른 브랜드들이 노려주면 좋지 않을까? KGM이라든지 GM이라든지 르노코리아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노력을 해주면 참 좋겠다.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21위는 KGM 터레스입니다. 8492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과 이전 모델을 합친 거예요. 실내는 좀 바뀌었는데 외관은 그대로죠. 이게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나? 페이스리프트라고 말하는 게 조금 무색해 보입니다. 토레스, 여기서 빨리 개선책을 만들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1219대. 해외에는 20만 대씩 파는 차거든요. 한국에서 만 대가 뭐야? 한국 무시해요? 한국에도 좀 많이 팔아주세요. 19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1477대. 작년 상반기는요 23,000대 팔았거든요. 그래서 12등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반타작한 거예요. 야, 팰리세이드 이렇게 힘든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고요. 모델도 노후화되니까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지금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고요. 올 연말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내년의 판매량은 또 완전히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18위는 기아 K8입니다. 12,479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또 절반이 됐어요. 올해 곧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렇게 생긴 모델 요거라면 괜찮지. K8 예쁜 것 같아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랜저만 있는 거 심심하잖아요. 자, 17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13,159대. 16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13,300대. GV70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후 모델을 합친 건데요. 전 모델의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갑자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6월달에는 제네시스 GV70의 판매 대수가 4,000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위권에 들어섰어요. 이런 것들 보면 제네시스 GV70도 페이스리프트만 잘하면 괜찮은 차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거든요. 자동차를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작지만 럭셔리한 자동차, 그런 차들이 또 요즘 인기인데 GV70이 그런 데 딱 맞는 것 같고 해외 시장에도 꽤 인기를 끌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15위는 기아 K5입니다. 18,389대. 14위는 기아 레이네요. 19,000대. 전기차하고 합치면 11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인기 차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가솔린차도 많이 팔리고 어쨌든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로 다부진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자동차다 보니까 상용으로도 잘 팔리고 가정용으로도 잘 팔리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레이 산다고 하면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차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경차라서 안전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벽에 들이받는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별 5개를 받아요. 그러면 괜찮네 라고 생각되는데 경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KNCAP에서 차대차 충돌 테스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차대차 충돌 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차의 무게가 일정한 차, 가상의 차를 가지고서 차에 들이받게 하면 무거운 차는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차는 여기 있는 차를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다쳐. 근데 가벼운 차는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나면 요 차 무게보다 가벼운 차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벽에 들이받았을 때는 뭐 충격량이 뭐 어느 정도 그 정도겠지만 차대차로 부딪혔을 때는 충격량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아마 안전도 테스트에서 크게 하락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도 경차를 타고서 차대차로 부딪히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지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3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22,200대. 잠깐만, 스타리아가 22,200. 나쁘진 않은 숫자긴 한데 조금 저조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스타리아는 지금 하이브리드도 나왔거든요. LPG 있지, 디젤 있지, 하이브리드 있지 다 있는데 근데 판매 대수가 이게 카니발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상용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12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23,328대. 캐스퍼 판매 대단하네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는 캐스퍼 인기가 더욱더 대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캐스퍼 전기차가 나오니까 전기차에 더 집중한다는 입장이에요. 하반기에 24,500대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전체 물량의 70%인 17,000대는 다 전기차로 판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전기차에 진심이시지? 11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22,094대. 소나타가 이렇게나 많이 팔린다고? 소나타가 이런 차가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DN8 소나타 우리가 알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베이징 현대에서 만든 DN8C라고 하는 그 소나타도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타 택시로 지금 5,100대가 상반기에
상반기에 팔렸고요. 상반기라고 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 판 게 아니거든요. 4월 중반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2달 남짓 팔았는데 벌써 5,100대, 한 달에 2,500대 판 거예요. 와, 대박이죠. 만약에 이 소나타 택시를 빼고 DN8만 비교해보자면 K5보다 1,000대 정도 오히려 적게 팔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도 이 정도로 했는데. 근데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들어오기 전엔 아니 중국 차를 누가 타겠어. 중국 차 갖고 오면 그거 판판이 망하지. 아무리 소나타랑 똑같이 생겼지만 그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고 타? 라고 했는데 파네? 이렇게 잘 팔린다고? 예전에 있었던 LF 소나타 택시보다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앞으로 또 중국 차들이 들어올 텐데 그거 걱정 진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이건 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10위권 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0위! 어떤 차일까요? 10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3,812대. 작년 상반기 판매량을 보면 한 20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 초에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서 확실한 신차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GV80이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멋지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판매량이 거의 10,000대가 늘었습니다. 2배. 외관은 거의 안 바뀌어서 제네시스 이렇게 안 바뀌면 이거 누가 사겠어? 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좀 머쓱해졌을 것 같아요. 자, 9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24,196대. G80 인기도 대단하네요. 작년 대비해서 2,000대 정도 줄었는데도 국내 9등입니다. 작년에는 G80 인기가 훨씬 높고 GV80이 저거 왜 저래?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둘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8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25,062대. 와, 투싼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의 투싼 요거 디자인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셨던 분들 이제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요 페이스리프트의 힘으로 또 인테리어도 훨씬 좋아졌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26,755대. 아반떼도 페이스리프트 후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착 깔아앉고 쭉 뻗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 또 아반떼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는데요. 조금 바뀌었는데 요게 저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운전석 왼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패널이 있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괜히 있었어. 계기판 양쪽으로 이게 왜 있냐, 여기 있는 거 이거 뭐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 대답을 할 만한 답이 없었어요. 그냥 디자인 예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자동차인데 그냥 하는 게 어딨어요. 그럼 애초에 왜 붙였나? 원래는 폭스바겐 골프를 베낀 거죠. 폭스바겐 골프는 여기 왼쪽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 조명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디지털 디스플레이 같은 게 간단하게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아반떼는 요 패널은 그대로 가져왔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하나도 못 갖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비게 돼 있어요. 디자인 쪽과 엔지니어링 쪽이 좀 이렇게 잘 호흡이 안 맞았다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걸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여기 맥세이프 같은 거 하기에 이 동그라미 크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맥세이프 붙이면 딱 맞겠네 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주시고 자석을 이용한 철판 같은 걸 여기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납함 같은 걸 여기다 붙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조사가 만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좀 조잡하지 않나? 약간 애매합니다. 야, 이게 좀 그냥 맥세이프 붙여주시지. 6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29,203대. 대단합니다. 셀토스 지금 페이스리프트 나온 게 2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신차 같은 느낌이 드나봐요. 인기가 식질 않습니다. 지금 5월달을 보면 한 달에 6,000대 넘게 팔았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팔린다고? 셀토스 상당한 인기고요. 아마도 지금 셀토스를 능가하는 소형 SUV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5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33,370대. 그랜저는 뭐 일단 많이 팔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전년 대비해서 30,000대가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하락한 거죠. 그랜저의 신차 효과가 이제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고급차도 좀 SUV 같은 형태를 더 선호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죠.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39,299대. 올해 곧 페이스리프트인데요. 페이스리프트 앞두고 있는데 지금 판매량이 줄지 않아요. 작년보다 오히려 판매량이 3,000대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보면 파워트레인이 다 있어요. 하이브리드, 가솔린, LPG, 디젤 이런 순서로 팔리고 있고요. 이 차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면 넓은 공간, 트렁크 공간이 필요하면 트렁크 공간, 그리고 뭐 상업용으로 택시로도 팔리고 가족용 패밀리카로도 쓰이고 레저용 차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K3 같은 세단이 기본의 자동차였다면 이젠 스포티지 같은 SUV가 기본의 자동차다. 이게 보통이고
같아요. 세단을 타면 왜 저런 납작한 차를 샀어? 이유가 뭐야? 좀 독특한 차를 좋아하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3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39,762대. 구형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23,000대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올라온 거죠. 2배 넘게 더 팔리니까. 상당히 상품성이 좋은 자동차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판매량이 높은 것 같아요. 소렌토하고 비교했을 때 핸즈온 디텍션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듀얼 무선 충전이 있죠. 듀얼 무선 충전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 다들 얘기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요. 3열도 넉넉합니다. 뒤보기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열고서 캠핑하듯이 이렇게 앉아도 꽤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 차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게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있죠, 가솔린 있죠,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3위 조금 섭섭하긴 하네요. 1위 해야지 1위.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44,868대. 와, 대단하다. 아니, 카니발이 이렇게 많이 팔려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2위 한 게 카니발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립니까? 6월 판매량만 보면 카니발이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카니발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팔리는 파워트레인이고요. 그동안 소비자들이 가장 원했던 게 바로 하이브리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 기아에서 하이브리드 카니발을 주문하면 12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주문하면 내년 7월에 받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거기 그래비티를 넣게 되면 18개월 걸립니다. 지금 주문하면 내년 2025년에 못 받고 2026년 1월에 받는 거예요. 야씨, 말이 돼?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인기니까 이거를 되팔렘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사다가 그걸 받아서 그냥 판대요. 그럼 1,000만 원을 번대. 그렇게 해야 되나?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추가되면서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00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연초에 하이브리드 생산이 굉장히 더뎠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판매 대수 많이 늘었다.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는 바로 1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와, 소렌토 49,588대. 작년보다 13,000대가 증가했습니다. 와, 산타페에 비해서 무려 10,000대를 더 팔았어요. 산타페가 나오게 되면 소렌토 판매량이 급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땐 소렌토는 오히려 더 잘 팔립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이게 엄청난 것이었군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거 콕콕 집어서 콕콕 업그레이드 해준 거, 이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정말 잘 먹혔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 강인해 보이는 디자인, 그리고 깜빡이 켰을 때 보세요. 와, 진짜 멋지죠? 이렇게 강한 느낌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이 편안하게 느껴주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렌토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산타페는 디자인이 나빠서 그 모양인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산타페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7,000대가 목표치입니다. 7,000대를 넘게 팔 계획이 애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1등을 차지할 수는 없는 차죠. 그래서 소렌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전략을 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걸 이렇게까지 잘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기아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신차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올 하반기에 더욱더 많은 차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차들이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하고 더 좋은 자동차를 우리 곁에 가져와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 업계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렇게 고심하는 브랜드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크게 보면 이 자동차 업계 모두가 한편입니다. 누가 누구를 막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때 그거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이 자동차 업계라는 게 우리 서로 똑같이 한 연못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 같은 존재예요. 저 물고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쟤를 죽이면 이 연못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모두가 이 연못에서 슬기롭고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들 협업하고 더 응원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